보이스피싱 하면 떠오르는 김미영 팀장. 이 이름을 사칭한 총책이 필리핀에서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을 뜯어내고 도망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원래 직업입니다. 10여 년 전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필리핀에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가 내려진 지 8년 만입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금융기관인 척 사람들에게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의 돈을 뜯었습니다. 김미영 팀장은 2010년 대출 사기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조직도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1세대 전화금융사기 집단입니다. 해당 조직은 2013년에 적발됐지만 국내 조직원 28명만 붙잡혔고 A씨를 비롯한 해외 간부 8명은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올해 검거되거나 자수를 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A씨도 붙잡힌 겁니다. A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며 치밀하게 도피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원래 직업은 경찰관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2008년 해임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 등과 협의해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곧 송환할 예정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 일당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붙잡힌 총책이 만들어낸 김미영 팀장은 완전한 가상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기 실적을 올리기로 했던 한 여성 조직원이 모델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진짜 김미영 팀장은 2년 전에 붙잡혀서 현재 중국에서 수감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경찰이 김미영 팀장 일당을 붙잡은 모습입니다. 조직 2인자를 비롯해 간부들까지 모두 28명을 붙잡았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며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면 수수료를 챙겨가는 수법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80억 원, 실제로는 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조직 간부들을 붙잡는 사이 해외로 도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직원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수배를 했지만 행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5년입니다. 경찰은 중국 다롄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으면서 김 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련 조직 수사했을 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공범 한 명을 여자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 뭐 기억나는 게 뭐야? 그 누나 전설의 뭐 에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김미영 팀장이라고? 필리핀에서 잡힌 김미영 팀장 일당의 총책 박모 씨가 범죄를 구상할 때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조직에서 김명이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고 그 조직을 도망쳤죠. 김미영 팀장 일당이 우리나라에서 벌어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가져갔던 돈입니다. 조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주급을 받는데 김 씨는 4억 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더 잡고 싶었던 김명 팀장의 실존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취재 결과 김 씨는 2019년 중국 다롄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경찰과 중국 공안이 개인정보를 빼가는 해킹센터를 함께 수사하다 김 씨를 체포한 겁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다롄에 수감 중입니다. 중국은 형을 마치면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인데 그때 경찰은 신병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진짜 김미영 팀장격이었던 이 여성의 행적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자 다른 조직으로 가서 내가 그 김미영 팀장이니 영입하라고 제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팀장 대신 검사나 수사관으로 이름을 바꿔 달고 보이스피싱을 이어갔습니다. JTBC가 그 목소리를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2014년 중국 웨이하이의 아파트 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유모 씨 등 조직원 20명은 복층 아파트에 숙소와 콜센터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좀 빠른데 너무 늦게 하시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십니다. 6개월간 70여 명으로부터 7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미영 팀장 일당이었던 여성 김모 씨도 이 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마저 경찰에 붙잡히자 2015년에 중국 다롄의 다른 조직으로 옮겨 탔습니다. 팀장은 버리고 이제는 검찰을 사칭했습니다.
본인의 사건 번호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아라비안 숫자로 2014 조4 다시 숫자 02 도용 사건입니다. 검사님 따로 내선으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 노치 중이시니까 전화 끊어지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곧이어 검사란 사람이 바꿔봤습니다.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저는 이상호라고 하고요. 본인 담당 검사입니다. 담당 수사관님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경위 설명 들으셨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자신이 검사인 척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첨단범죄수사과 1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건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 담당 검사라고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혹시 70% 이하로 좀 있으시면요. 그 충전 케이블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요. 김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이 목소리들을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팀장 조직에 있을 때의 김 씨 목소리와 같다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조직을 옮겨갈 때 자신이 그때 진짜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미영 팀장 조직은 물론 다른 조직에서의 범죄까지 모두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김미영 팀장의 총책은 한때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 간부였죠. 제복을 벗고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도 박 회장으로 불리며 조직을 키웠는데 경찰 경험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그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순경에서 시작해 경위까지 오른 박모 씨는 경찰 생활 13년 만인 2008년 제복을 벗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업자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새로 찾은 일자리는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대부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출이 급한 서민들의 돈을 노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피해자들까지 끌어모아 2010년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조사했던 형사, 그다음에 피해자 가불관계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다루기 쉬우니까 아마 그 쉬운 방법이었겠죠. 박는. 그 당시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이 있는 터라 장소부터 달리했습니다. 전력 사용량 때문에 공안들이 콜센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속을 많이 했어요. 노출이 되지 않을 만한 곳이 뭘까?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컴퓨터에 띄어진 대본입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며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가 오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큰 틀을 만들었다고 해요. 전직 은행원이었던 청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시나리오를 다듬어를 하고 했대요. 중국 동포의 말투를 쓰면 의심받는다는 걸 알고 상담원은 꼭 한국인을 고용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혹시 70% 이하로 좀 있으시면요. 그 충전 케이블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요.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다니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돈이 쌓이고 조직이 크면서 박 씨는 청도 박 회장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청도에 있는 왕커 광장이라는 거기 항상 앉아 있대요. 새로 들어온 동생입니다. 그래서 박정훈이가 막 이제 90도로 인사하고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의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그러다 2013년 9월 김미영 팀장 조직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당시 주요 간부와 조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경찰은 이때를 노려 조직 2인자를 비롯해 주요 간부 28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필리핀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을 이어갔습니다. 대놓고 청탁도 했습니다. 전직인 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도 이제 경찰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후배님이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계좌가 묶여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업무적으로 손해가 크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최측근이 붙잡힌 데 이어 결국 지난 4일 박 씨도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특별한 정황 없이 검거를 했고 자기도 언젠가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었다고. 2013년 경찰이 압수한 물건들입니다. 명품 가방과 신발, 갓난아이의 이불 속에 숨겨뒀던 현금까지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에 비하면 일부입니다. 확인된 피해만 80억 원, 전체 40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박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범죄 수익을 어디에 감춰뒀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